유방암하고요, 전립선암하고 네. 그다음에 폐암 세 가지가 뼈로 전이가 잘 되고요. 셋 다 한 대략 50% 정도에서 전이가 일어난다라고 알려져는 있습니다. 네, 50% 정도 진단을 받으면 환자의 50%는 전이가 된다. 그게 네, 한마음 등대원 TV 구독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암 환자들의 정형외과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 환자들을 늘 의뢰시에 잘 봐주고 계시는 저희 근처의 성모윤 정형외과의 윤형문 원장님과 함께 정형외과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환자들이 뼈나 근육에는 암이 생긴다고는 잘 생각을 못해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암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운동하거나 거동하는데도 장애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일반 암 환자들보다 더 힘들어하시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정형외과적인 원말암이라고 할까요? 네. 근육이나 뼈에서 네. 시작하는 그런 암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암이라는 그거 자체가요, 정상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하고 커지는 거거든요. 그 말의 뜻은 정상 조직이 있는 어디에든지 다 암이 생길 수 생길 수 있다는 있다.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뼈나 근육, 힘줄, 인대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이고 저희가 이제 굉장히 처치가 힘든 그 고륙종이라고 네. 오스테오살코마라고 하는 뭐 그런 게 있고요. 네. 근육 같은 경우에는 평근 근육종이라고 이게 근골격계 저희가 네. 수의근이라고 얘기를 해서 네. 쓰는 근육 거기 생기는 렙도마이오살코마라고 하는 그런 악성 종양들이 어디나 생길 수는 있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암종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나이에 더 많이 생긴다. 그런 전형적인 나이나 예후가 좀 어떤지. 보통 네. 전이암 같은 경우에 네네.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생겨요. 네. 전이암은 딴 데서 생겨서 오는 거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형외과 자체 질환인 경우에는 네. 오히려 젊을수록 많이 생겨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륙종 같은 경우에는 20대 전후 그쯤에서 되게 많이 생겨요. 네. 그리고 이런 암들은 어떤가요? 좀 젊은 분들한테 생기는 암의 예후는 저희 어떨까요? 정형외과 특히 뼈에 생기는 암, 네. 그 다음에 근육에 생기는 암, 이게 뼈에 생기는 암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치료를 하려면은요 방암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뼈에는 아시다시피 혈관이 그렇게 발달한 동네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방암제가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쪽으로는 정형외과 쪽 종양들이 예후가 별로 좋지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바람인 경우. 원바람인 경우. 네. 그러면 빨리 발견하는 게 또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대부분의 그 정형외과적인 증상은 네. 암을 떠올리기는 더 힘들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조금 일반적인 통증이나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정형외과 종양에서요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게 네. 통증이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쉴 때나 안 쓸 때는 통증이 줄어야 되거든요. 줄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통증이 줄지도 않을 뿐더러 밤에 더 심해집니다. 전혀 컨트롤이 안 되는 통증이 계속되면 일단 네. 병원 가서 엑스레이라도 찍고 확인을 하는 게 제일 낫죠. 저희 항암 환자들, 암 환자들이 이 항암을 하면 주로 이제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것들이 일단 통증이에요. 어느 부분이 암 병변이 있는 부분이라기보다 전신적인 통증. 그리고 이제 항암제를 쓸수록 금발 저림 이런 것들을 호소하거든요. 어떤 기전이라고 보시죠? 원래 항암제가 자체가요, 네. 암이라는 세포 자체가 빨리빨리 증식을 이게 증식을 하는 하죠. 세포이기 네. 때문에 이 증식 자체를 억제를 해버리거든요. 아니면 거기 끼어들어가서 파괴를 한다든지. 네네. 근데 문제는 일반 조직들도 재생이 된단 말이에요. 같이 억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근육 쪽으로 억제를 해버리면 소위 말하는 저희 몸살 걸릴 때처럼 아프다는 표현을 맞아요. 쓰거든요. 그러니까 전신의 근육통이 발생을 해버리는 거고요. 맞아요. 얘가 뭐 신경계 쪽으로 가서 작동을 해서 억눌러 버리면 저림 증상이라든지 시림 증상이라든지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네, 거고요. 네. 얘가 뼈 쪽으로 와서 억제를 해버리면 소위 말하는 골다공증이 발생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뼈가 제대로 구성이 되니까. 그래서 어느 쪽으로 억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환자분들의 증상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요. 네. 이거는 항암제로 투여받는 환자분은 피해갈 수는 없죠. 맞아요. 저희가 진료를 하다 보면 특정 진통제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듣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신경변성 통증은 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아와도 뉴론틴, 가바펜틴 이런 약들이 사실 거의 제가 봐서는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네.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도 진료를 하면서 힘이 든 부분인데 골밀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특히 이제 부인과 진료에서는 아무래도 놓쳐지다 보니 골밀도 감소가 골절과 연결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좀 골밀도를 확인하는 것도 원장님 필요하겠죠. 많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암으로하고 항암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일단 요즘 골밀도 검사를 보험 안 돼서 찍어도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하기 전에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맞아요. 항암제를 투여하시는 와중에 내가 좀 힘들었다 싶으면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거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본인이 골다공증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거나 치료 중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물어보시죠. 제가 골다공증 주사를 6개월 받아봤는데 지금 항암하고 겹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시던데요. 이게 암의 종류랑 현재 어떤 치료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암이 메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우에 주치의 선생님 계시잖아요. 주치의 선생님한테 제가 골다공증이 있고 현재 있는데 골다공증 치료를 받아도 되냐 라고 한번 여쭤보시라고 그러고요. 여쭤보시면 선생님이 항암도 사이클이 있으니까 뭐 사이클 사이에 하셔라. 아니면은 뭐 저희 골다공증 치료제가 크게 두 가지 타입이에요. 뼈를 만들어내는 타입이 하나 있고 뼈가 파괴되는 걸 막는 타입이 하나 있거든요. 이 두 개 중에 어느 거를 써가지고 골다공증을 조절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쪽에서 얘기를 하고 오시면 저희가 그대로 치료를 합니다. 네, 원래 이제 관절이나 연골 주사를 맞던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환자들 말씀도 그렇고 실제로도 항암을 하면 그렇게 아팠던 부분, 약했던 부분이 더 많이 힘드시게 되니까 선생님이 스테로이드 주사, 관절 주사 맞아도 되나요? 이렇게들 물어보시거든요.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네. 크게 문제는 없는데 특히 연골 주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근데 그래요? 문제는 이제 스테로이드거든요.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 얘가 가뜩이나 지금 재생이 안 되는 분인데 스테로이드는 재생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쪽 선생님한테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주사를 맞아도 되는지 네. 한번 여쭤보고 오시는 게 제일 낫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네. 종양 주치하고 상의가 돼야 네.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환자들은 조금 다르게 이 문제는 또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종양내과 그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항암을 하면서 많이 약해진 뼈는 작은 트라우마를 할까요? 네. 그런 거에 의해서도 정말 골절이 잘 되고 그리고 또 그런 트라우마는 환자는 없었다고 해요. 뭐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주저앉은 게 없어요. 이러는데도 그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골절이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하나? 예. 접근성도 좀 어렵고. 네. 자, 아산병원에서 항암을 하고 계신 분인데 저희는 골절에 관해서는 지금 급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되면 환자 굉장히 이제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절을 수술을 해야 되냐 마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 정도 골절이면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저희 기준들이 있거든요. 일단 이 기준에 부합하면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있을 때 수술이라는 게 저희 정형외과적 영역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마취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수술한 다음에 회복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저희과 영역이라기보다는 내과 영역에 더 가깝거든요. 항암, 종양내과에서 관여하는 네. 영역에 더 가까워요. 네.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수술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봤을 때 수술을 해야 되는 적응증이라고 얘기하죠. 그 인디케이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는 게 낫습니다. 네. 왜냐하면 항암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재생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인들보다 재생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고정을 해주는 게 통증도 줄이고 회복도 더 빨라지거든요. 근데 이 환자분의 컨디션이 수술을 버틸 만한 상황이냐 또는 수술한 다음에 회복을 이 사람들이 올 수가 있냐 이거는 내과 선생님이랑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마취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만약에 수술해야 될 상황이면 수술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정말 잘 협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환자로서는 이게 수술하지 않아서 생기는 감염으로 인한 문제라든지 네. 그런 게 있다면 사실 항암 스케줄을 조금 미루더라도 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먼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환자들이 참 뼈 전이를 무서워하거든요. 통증이 다른 전이와는 많이 다르게 심하게 아픈 것 같아요. 특별히 원장님 뼈로 좀 전이가 잘 될 수 있다 그런 암종이 있을까요? 주방암하고요. 전립선암하고 네. 그다음에 폐암 세 가지가 뼈로 전이가 잘 되고요. 셋 다 한 대략 50% 정도에서 전이가 일어난다라고 여전은 있습니다. 네, 50% 정도 진단을 받으면 환자의 50%는 전이가 된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점점 높아지는 게 생존율이 높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옛날 같으면은 이미 뭐 전이가 되기 전에 이미 돌아가시거나 했을 텐데 이게 약이 발달을 하고 환자분들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니까는 네. 전이 될 수 있는 확률도 점점 올라가는군요. 거죠. 네. 그리고 그러면, 네. 위치는 원래 피가 많이 가는 대로 전이가 되기 쉬워요. 암세포라는 것 자체가 피를 타고 돌아다니는 네, 네. 그래서
제일 흔한 데가 척추입니다. 이제 골반, 대퇴골, 갈비뼈 이런 등이 자주 일어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이러한 암종을 가지고 있는데 등이 계속 아파. 이게 부절도 안 돼. 그러면은 일단 가서 엑스레이라도 찍어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환자분들 중에 급성기 치료, 항암이나 방사선 수술을 하고 이제 집을 가셨어요. 갔는데 허리가 좀 아프다. 네. 난 수술해서 그랬겠거니, 항암하고 힘들어서 그랬겠거니 하고는 한의원에서 침을 열심히 맞고 시간을 좀 보내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젊은 유방암 환자분이었는데 정말 전신뼈에 다 전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드신 경우가 있었는데 언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척추에 제일 네. 잘 오니까 허리 아프다는 증상이 많을 네. 거죠. 그런 경우에 또 이제 환자들대로는 또 찾아보시고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는데 골절이 있다고 하더라. 근데 그거에서 또 끝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검사를 통해서 이게 그냥 단순 골절인지 아니면 전이가 의심될 수 있다. 이게 정형외과적으로 구분이 될 수 있을까요? 네, MRI 검사를 하면요, 저희가 종양이 의심되면은 일반적으로 찍는 MRI가 아니라 조영제라는 걸 써요. 혈관을 통해서 조영제를 넣어가지고 이 조영제가 종양으로 의심되는 부위에 가냐 안 가냐를 보거든요. 그거와 함께 MRI 검사에서 의심이 되면은 저희가 골주사 검사라고 또 있거든요. 해그약 검사, 골주사, 본스캔? 본스캔. 네. 그거를 같이 해가지고 두 개를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종양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옛날에 비해 진짜 검사가 엄청나게 좋아졌기 때문에 네. 일단 이상이 있으면 엑스레이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거기서 만약에 찍자 그러면 MRI 찍고 나중에 골주사 이렇게 하면은 얘가 어디서부터 온 건지 원발성인지 전이암인지까지도 대략적으로 알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한테 어떤 주의가 필요한가 하면 MRI를 찍고, 그러니까 본인이 병력을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허리가 아파요 하고 정형외과를 근처에 가시면 MRI에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또 그대로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라도 본인의 병력을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본스캔이나 다른 그 검사를 같이 시행을 해서 전이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